일제가 모카의 재배와 매매, 판매를 목적으로 1917년 부산 범일동 일대에 세운 조선방직 주식회사. 지난 2017년 100주년을 맞이한 조방거리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낙지 요리인데요. 노동자들은 고된 하루 끝 낙지볶음에 술 한 잔을 곁들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이것이 오늘날 조방낙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방직에서 시작된 조방낙지를 맛보러 떠나봅니다. 오늘도 골목에 깃든 옛 이야기를 전하러 온 송민수 씨. 네, 지금 저는 조방 낙지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 조방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17년부터 68년까지 이 범일동에 있었던 조선방직 주식회사를 줄인 말이 조방입니다. 이 조방에는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이 조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들의 가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낙지볶음 가게도 그런 업종 중에 하나로 탄생을 한 공간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조방낙지, 이 맛있기로 유명해서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이 조방낙지의 이야기. 자,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손반장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곳,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낙지 요리 전문점입니다. 지친 노동자들이 범일동 회사 근방에서 즐겨 먹던 음식. 낙지에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넣어 만든 낙지볶음은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곱창과 새우가 곁들여져 아주 조금씩 그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맛을 내기도 하는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품은 낙지볶음을 맛보며 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 네. 아, 예. 보기만 봐도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제가 낙곱새를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 보면은 이제 사실은 낙지볶음만 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뭔가 좀 진화를 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낙지만 하다 보니까 곱창은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낙지볶음집 하면 낙지볶음이 아니고 낙곱새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낙지볶음만 이렇게 쭉 요리를 하신 겁니까? 네, 낙지만 한 30년, 약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옛날에는 진짜 고급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낙지 요리하는 집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민 음식으로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고급 마니아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낙지볶음이었거든요. 역사적 아픔과 애환이 깃든 조방낙지. 오랜 세월의 흐름을 품고 있는 만큼 그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조방낙지라고 하면 이 조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낙지의 어떤 브랜드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음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낙곱새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곱창이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끓으면서 이 곱창의 고소한 맛이 계속해서 배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낙지볶음만 먹었을 때보다는 이 곱창을 넣어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그런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만약에 이 낙지볶음, 이 조방낙지가 서울에서 탄생을 했다고 하면 어떤 그 음식 칼럼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서울에서 탄생을 했다면 아마 볶음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듬뿍 국자에 떠서 밥에 비벼서 따뜻한 흰쌀밥 위에 낙지볶음을 듬뿍 올리고 별미인 김가루도 넣어 비벼줍니다.
이렇게 들어서 한 입을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 낙지볶음을 맛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부산의 맛있는 음식으로 따지면 다양한 음식들이 있겠지만은 뭔가 좀 매콤하고 좀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날 때 이 낙곱새를 밥에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부산의 근대사와 낙지가 만나 탄생된 요리이자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깃든 음식 낙지볶음이었습니다. 네, 조방낙지의 맛을 뒤로하고 지금 저는 조방의 후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방은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주었던 단어이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이 조방이라는 단어는 식민지 노동 약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낮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 시간, 그리고 이 조선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싼 값에 구매를 해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옷감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옷감을 조선인들에게 다시 비싸게 되파는 이중 착취를 통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손먼지를 마시며 일하다 면폐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임금과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6차례나 파업 투쟁을 벌일 만큼 당시 조방은 노동 약탈로 악명 높은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조방의 어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조방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방 앞에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지자체의 정책과 그리고 일제의 수탈기구였던 조방을 이 지명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섰던 겁니다. 결국 조방이라는 단어가 남게 되었지만 이 조방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기구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산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을 전달해 주었던 곳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명과 암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명과 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조방낙지를 통해 바라본 조선방직주식회사, 이 조선방직주식회사의 명과 암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자작자작 끓어가는 낙지볶음에서 조방의 역사를 떠올리고 쫄깃한 낙지를 집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기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